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문풀반 첫 개강이죠. 여러분들 오늘 수업 처음 듣는 사람, 우리 지금 기본반에서 올라온 사람, 이론에서 기존에 문풀반에서 계속 수업 듣고 있었던 사람,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번 시즌은 4시간 4시간 이렇게 나눠서 오전에 4시간은 이론, 오후 4시간은 문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도표 다 받았죠? 진도표 보시면요. 이 문제집의 그 내용이 되게 갑자기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페이지 수가 좀 달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초이론, 우리 경찰학의 기초이론이 30%죠. 그죠? 그리고 우리 비경찰, 한국경찰사가 5%, 그리고 경찰 행정법 이게 35%죠. 그리고 행정학, 그리고 강론, 요게 이제 15% 이렇게 맞죠? 그죠?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문제 양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4시간 4시간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론이 6시간 되고 문풀이 2시간 이렇게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교과서 내용은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문풀 내용이 조금씩 페이지 수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에는 이론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인 이론 수업을 할 때는 당연히 천천히 하는데 지금 요약서잖아. 그렇죠? 요약서 수업은요. 제가 수준이 높은 친구들한테 맞춰야지 수준이 낮은 친구들한테 맞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준이 높은 친구들도 수업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은 수준이 높은 친구들한테 맞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력이 천차만별일 거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요. 듣다가 모르겠는 내용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먼저 질문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면 어떻게? 우리 이론반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A파트, B파트에서 전체 올인원으로 강의를 이미 다 찍어놨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은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고요. 실력이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뭐 이론반으로 내려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론 수업을 우리 인강 촬영해 놓은 거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매주 복습 테스트를 치실 텐데요. 테스트 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치고 나서요. 여러분들 성적이 많이 안 나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신청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요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QR코드 있어요. 제 사진 저 아닌 그 뽀샵 많이 들어간 사진 있어요. 그 옆에 보면 QR코드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그거 찍으시면 상담 신청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적 같은 것만 잘 적으셔가지고 요러한 것 때문에 제가 부산 방문 상담 필요하다라고 해놓으면 제가 부산에 월요일 화요일 있으니까 그리고 면접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아마 거의 이제 마지막 점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이제 면접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들 상담 위주로만 할 거니까 상담 신청을 꾸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실수를 많이 하는 게요. 자꾸 혼자 해결하려고 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학원에 왜 왔겠어? 그냥 인강 들었겠지. 그죠?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천차만별 다 달라. 여러분들이 그냥 그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따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다 보고 교과서도 다 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도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요거 요렇게 좀 보완 좀 해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끼리 해결한다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꼭 오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알았죠? 자, 우리 잔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1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하드캐리 플러스는요, 제가 필기노트 판서 내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아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서보다 요걸로 회독하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근데 이 책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요약서는 80점 만들기용이지
80점 이상 고득점하게 만든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보다는 당연히 기본서가 더 좋습니다. 기본서가 훨씬 더 좋고요. 이 책은 이제 서브 용도로만 쓰시고 너무 시간이 부족할 때 그럴 때 회독하는 용도로 쓰세요. 알았죠? 자, 우리 맨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경찰 개념, 우리 대륙법계 국가 경찰 개념이 변천 나오죠? 고대는 포인트가 뭐예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일체 정치, 즉 헌법을 의미했다. 그래서 개념이 미분화의 밑줄, 미분화. 고대가 나왔는데 분화된 시기였다. 이런 취지로 나오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중세, 이제 중세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경찰 개념이 먼저 등장하죠?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이 개념이 독일 등 각 유럽으로 개수된 겁니다. 요 프랑스에서 독일을 반대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프랑스의 11세기에 등장했던 게 뭐죠? 프레보입니다. 프레보. 가끔 문제 보면요. 다른 학원 문제에서 이 프레보를 11세기를 14세기로 바꿔서 틀리게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등신 같은 문제 안 내요. 그러니까 11세기인지 14세기인지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프레보라는 경찰 개념이 등장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중세시대 때. 그래서 이거 11세기, 14세기 이딴 거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11세기 뒤에 보시면 경찰 역할, 법원 역할 둘 다 담당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이 결합돼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뒤에 국왕이 임명했고요. 얘들은 처음에 어디에 도입했었어요? 파리 지역에 도입을 했다가 전국, 지방으로 어떻게 했어? 확대한 게 포인트입니다. 확대. 알았죠? 요거는 축소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알았죠? 파리에 도입했다가 전국으로 확대했다. 왜? 국왕의 친위대 역할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국왕 입장에선 너무 좋잖아.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자, 그리고 14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경찰권 이론이 등장합니다. 뒤에 자구행위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제 군주가 직접 경찰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자구행위를 금지했던 이 내용이 경찰권 이론입니다. 처음에는 이 라폴리스라는 단어가 국가 동그라미, 국가 목적적 작용을 의미했다가 이제 더 구체화, 세분화돼서 공동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공동체로 더 구체화된 겁니다. 알았죠?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공동체에서 국가 이렇게 바꿔서 내면 틀립니다. 자, 이 개념이 이제 독일로 전파되죠. 독일의 제국경찰법. 제국경찰법에서 뭐를 제외해? 교회 행정을 제외입니다. 제외해 교회 행정을 포함한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요 때는 우리 사법 민사적인 영역. 민사 영역에서도 강제력 행사가 돼요, 안 돼요? 강제력 행사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포인트는요. 공법뿐만 아니고 사법까지도 우리 경찰이 강제력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경찰국가 시대 이때 행정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뭐가 분화됐어요? 사법행정입니다. 사법 동그라미. 군사, 사법, 외교, 재정 요 네 가지가 제외됐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군사, 제외 요 네 가지가 제외됐다라고 외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내무행정 전반 해가지고 소극 플러스 적극 둘 다 담당했다고 돼 있죠. 소극적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담당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민사, 사법 영역까지 강제력 행사가 가능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겠죠. 그제? 민사, 사법 영역까지 강제력 행사 가능했던 건 언제야? 중세시대야. 알았죠? 자, 군사 제외 네 가지가 제외됐고 소극, 적극 둘 다 담당했다. 자, 밑에 법치국가 시대 요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소극적 질서 유지로 한정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공공복리를 경찰 임무에서 배제하는 때가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자, 보시면 계몽주의, 자연법적 자유주의, 야경국가 사상이 이제 소극적 질서 유지만 경찰이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경이 됐다. 그래서 경찰권이 축소됐다가 포인트예요. 축소. 경찰권이 확대됐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법제화 순서 어떻게 외웠어요? 일죄행, 크지행 이렇게 외웠죠. 그치? 일반 란트법, 죄와 형벌법 전,
그리고 프리센 경찰 행정법 요거는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850년에 등장했던 거. 그리고 나서 크루이스베르크 판결로 제동을 또 걸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법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또 프리센 경찰 행정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 1850년에 나온 경찰 행정법하고요. 1931년에 나온 경찰 행정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당연히 1850년 그리고 1931년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1850년이 더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권한이 더 많겠어 적겠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때 나온 건 소극 적극 둘 다 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우리 1931년이 등장하는 게 소극적 위헌 방지로 한정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제? 그래서 이때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왜? 이 가운데 뭐가 있었어? 크루이스베르크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똑같은 경찰 행정법이지만 크루이스베르크 판결 1882년에 있었던 크루이스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프리센 경찰 행정법도 이렇게 소극적 위헌 방지로 한정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알았죠? 됐나요? 이 순서 일죄행, 크제행 6가지 잘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반 란트법은 포인트가 뭐예요? 절박이었습니다.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죄와형벌법전은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 구분한 최초의 법제화였다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는 포인트가 소극 적극 거의 무제한적인 경찰권이 행사됐다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일반 수권 규정 요걸 근거로 할 수 있는 건 소극적 위헌 방지에 한정된다. 그렇죠? 적극적 공공복리는 뭐가 필요하다? 개별 구체적 수권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은 뭐를 포함했다? 위생을 포함했다. 위생을 제외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죠? 그리고 위생은 우리가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프리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요게 포인트였어요. 다 기억나죠? 됐나요? 자, 이 순서대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죄행, 크제행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연도도 될 수 있으면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일반 란트법은 1794년, 재와형벌법전은 1795년, 프리센 경찰행정법 1850년, 크루이스베르크 판결 1882년, 지방자치법 84년, 82, 84야. 그리고 마지막 프리센 경찰행정법이 1931년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 밑에 현대국가. 현대국가는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비군정기에 비경찰화되는 거죠. 뭐가 비경찰화돼서요?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가 비경찰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 경찰은 보안경찰 업무만 담당하게 됐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죠. 그죠? 광의의 행정경찰. 광의의 행정경찰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의의 행정경찰하고요. 아까 구분했었던 거 뭐가 있었어요? 사법경찰. 그렇죠? 그래서 광의의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은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순수 형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플러스 비권력. 됐나요? 그래서 비권력적 서비스. 그지?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력 행사 전부 다 실질적 의미 경찰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강제력이 아닌데 우리가 하는 거. 됐나요? 그래서 순찰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법경찰 사무는 광의 행정경찰 사무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 알았죠? 뭐 임의수사의 원칙 이런 거 아니라 그래서 알았죠? 임의수사의 원칙이면 여기 비권력 작용이라고 써 있잖아. 그죠?
근데 질서경찰에 가면 질서경찰, 봉사경찰 둘은 뭘로 나눠요? 강제력 수반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 거기서 봉사경찰이요? 사법경찰이? 아니잖아. 수사경찰은 질서경찰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권력적 작용인 건 맞는데요. 광의행정경찰하고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한국경찰 개념의 형성, 김옥균, 박영효, 그리고 육일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누구를 따라하자? 일본 경찰을 따라하자. 일본이 누굴 따라한 거라 그랬어? 프랑스를 따라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무슨 기능? 감시 기능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했던 게 김옥균. 육일준은 영국 경찰을 본받자라고 했던 거죠. 요 분이 쓰신 책이 뭐예요? 서유견문.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대국민 봉사 기능을 강조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뒤에 독일, 프랑스. 독일, 프랑스 여기를 따라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은 경찰 개혁을 주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위생사무를 어떻게 했어? 포함시켰다라는 거. 위생사무 제외 이렇게 너무 틀립니다. 요거 위생사무는 왜 갑자기 얘기한 걸까? 서유견문이 서양을 유람하면서 쓴 책이라 그랬죠. 프랑스 경찰 보고 따라한 거야. 지방자치법 보고.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계 국가죠. 그렇지? 그래서 얘들은 관념, 철학 요게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문서화합니다. 우리 법의 기원이 뭐야? 민법이 민법.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기원전부터. 알았죠? 그래서 얘들은 법을 성문화시킨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뒤에 국가 형성이 빨랐기 때문에 얘들은 왕, 통치권, 일반 통치권을 기초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이런 경찰권의 성질과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냐? 발동 범위.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보시면 쭉 경찰권의 발동 범위 가지고 논의하고 있죠. 대륙법계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했다가 그리고 사법 영역까지 다 담당했다가 소극, 적극 다 담당했다가 소극만 담당했다가 결국엔 보안경찰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거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경찰권을 논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경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 이제 경찰권에 대한 논의고요. 뒤에 시민권은 지시하고 통제하는 권리 이 관계다 보니까 항상 수직적이고 명령 강제하는 이런 관계라서 대립 동그라미, 대립 관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경찰권이 올라가면 시민의 권리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는 계속 올라갔죠. 그치? 반면에 왕의 권리는 계속 내려갔죠. 그래서 축소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 영미법계는 불문법계 국가입니다. 불문법. 왜? 이미 이 성문법계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놨고요. 이걸 해석하는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왜? 얘들은 국가 형성이 늦어서.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들은 국가가 나중에 형성됐기 때문에 기초는 통치권이 아니라 자치권입니다. 자치권.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는 문화가 발달한 곳이 영국과 미국입니다. 자치권. 자, 그리고 앞에서 이미 경찰은 무엇인가 라고 성질과 발동 범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 경찰이 뭔지는 알겠고 경찰이 무엇을 하냐, 그래서 기능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경찰을 논의했다. 자, 시민과의 관계는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니까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관계죠. 자, 수평적 관계고요. 관계는 협력입니다. 협력 관계. 뒤에 비례. 당연히 경찰권이 올라가면 시민의 권리도 올라갑니다. 비례 관계예요. 뒤에 발동 범위는 확대. 당연하죠. 시민의 권리는 계속 확대됐죠.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상 비교해 주시고요. 우리 밑에 관련 판결이 나옵니다. 관련 판결, 블랑코 판결. 요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관할은 어디다? 행정법원이다. 이 항상 뭘로 바꿔서 내요? 민사법원으로 바꿔서 내요. 이 민사법원으로 바꿔서 내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요. 근데 국가배상소송은요 원래 행정소송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민사에서 할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돈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계속 민사소송으로 담당했던 거야. 근데 행정소송은 국가가 더 우위에 있잖아, 일반 시민보다. 그쵸?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조금 더 시민들한테 유리해요. 근데 민사소송으로 붙으면 시민하고 국가하고 대등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시민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 민사로 담당하지만 프랑스에서 이 블랑코 판결은 행정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라는 거. 이 잼민이는 뭐야? 잼민이 써는 거? 이 블랑코가 프랑스 잼민이야. 그래서 졸라 뛰어다니다가 담배 트럭에 치인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띠토 판결. 요거는 재량권 영어로 수축이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경찰 행정 개입 청구권, 요 다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권이 재량, 우리 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다. 그래서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띠토 판결 관련된 똑같은 판결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 공장 허가, 요거 관련 판결 알아두셔야 되고요. 김신조 사태. 1일 김신조 사태 당시에 무장간첩이 지역 주민들하고 격투하고 있는데 60-70m 거리에 있었던 이 파출소 순경들 그리고 육군 장교들이 출동하지 않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 요거 직무 유기 때문에 국가배상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맵 판결, 멜로리 판결, 에스코베도, 미란다 판결. 얘들 전부 다 뭐와 관련된 판결이에요? 위수중. 그치? 위수중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적법 절차. 어느 나라? 미국에서 적법 절차가 발달한 미국에서 나왔던 판결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위수중, 적법 절차와 관련된 판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맵 판결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맵 판결은 뭐라 그랬어요? 별건 수사 관련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판결이 맵 판결이었어요. 요거는 사건이 뭐였다고요? 폭발물 용의자를 찾겠다라고 강제 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뭘 찾아냈어요? 불법 음란물을 찾아냈다고. 폭발물 용의자 수색하겠다며. 그렇죠? 그래놓고 갑자기 불법 음란물을 찾아내서 그걸로 기소를 한 거야. 요거는 당연히 위법 수집 증거죠. 범행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찾아낸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경찰의 구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법상 우리 경찰에게 맡겨져 있는 것. 여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권력적,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찰이 하는 일이라면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전부 다 우리 경찰이 하는 일이다. 자, 이 개념은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죠. 그지? 왜? 경찰권이 얼만큼 행사가 가능한가라는 거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여태까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법상 우리 경찰의 활동이다. 어떤 거?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그러면 전부 다 경찰이다라고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 동의어 뭐라고?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그렇죠? 우리 앞에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 소극적 질서유지 다 법제화시켰던 시대, 법치국가 시대죠. 그렇지? 그래서 법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법학자들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 학문적, 이론적 개념이지 실무상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죠?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형식의 A, 순수 형식 경찰이 행사하는데 비권력적 작용 플러스 끝에 뭐 사법경찰 플러스 사법경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B와 C 얘들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죠. B는 보안경찰, C는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하나 나오는데 B 파트에 보안경찰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거 뭐? 풍속 동그라미 풍속. 풍속은 보안경찰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풍속 뭐 하는 거라 그래서 성매매, 도박 단속하는 게 풍속경찰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건 보안경찰이다. 항상 협의행정경찰로 바꿔서 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협의행정경찰에서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거 뭐예요? 경제경찰, 철도경찰 이 두 가지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요. 경제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 생각하라 그랬어. 알았죠? 그리고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 경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메트로경찰 아니야. 알았지? 여러분 자꾸 지하철경찰대 생각하는데 지하철경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철도경찰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경찰은 우리 경제팀 아니야. 알았지? 경제팀이 아니고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우리가 하는 기능 말고 시장 질서 교래, 교란 행위 이런 것들 수사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둘 비교 도표 알아두시고요. 양자의 관계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엇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도 아니다. 자, 양자를 겸비한 거 불심검문 교통, 허가, 하명, 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불신검문 같은 경우에는요. 비권력적 작용인지 권력적 작용인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알았죠? 요거는 우리가 불신검문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뭐예요? 임의동행하거나 뭐 할까? 현행범 체포하기도 합니다. 불신검문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불신검문의 권력적 작용이다 아니다. 요게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광해행정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리고 협의의 경찰권까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광의의 경찰권 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요. 요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거 광의의 경찰권이라 그래요. 이해돼요? 그러면 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광해 행정경찰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 협의의 경찰권이라고 부른다고. 요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요. 왜 헷갈리냐면 요 협의냐 광이냐 요거 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거거든요. 협의, 광의 이건 그냥 넓은 의미, 좁은 의미라는 뜻이잖아. 그죠? 요 같은 말이 뭐라고요?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그렇죠? 광의의 행정경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협의인지 광인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협의 경찰권은 광의 행정경찰하고 같은 말이고요. 요거하고 수사기능, 비권력적 서비스 기능 요 세 가지를 합친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광의 경찰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협의의 경찰권이 뜻이 뭐야? 일반 통치권. 요거에 근거해서 국민한테 명령하고 강제하는 기능. 요게 협의의 경찰권이야. 됐어요? 그래서 일반 통치권이 근거해서 명령하고 강제하는 기능이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협의의 경찰권은 일반 행정기관도 행사해요, 안 해요? 행사하죠. 왜? 협의의 행정경찰 영역 C 영역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렇죠? 됐나요?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요. 일반 통치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능 뭐? 법정경찰, 의회경찰 얘들은 협의의 경찰권에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일반 통치권이 아니라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경찰권 행사할 수 있는 특별 통치권이니까. 되나? 그래서 요게 요즘에 시험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뭐 임의수사의 원칙 요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요걸 몰라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연달아서 2번 나왔거든, 지금.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요거는 지금 간부 시험에서도 나왔고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저 지문이. 알았죠? 그래서 협의의 경찰권, 광의 행정경찰 같은 말이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유형이 나옵니다.
삼권 분립에 따라 우리 광의의 행정경찰, 사법경찰로 구분하죠. 얘들은 목적에 따른 분류다. 목적이 행정이냐 사법이냐. 그래서 치안유지면 행정경찰, 그리고 범죄수사면 사법경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화형벌법, 경제처벌법에서 최초로 구분했고요. 대륙법계에서는 구분을 하죠. 왜? 재화형벌법전이 프랑스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영미법계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분하지 않죠. 왜? 미군정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업무의 독자성. 요거 뭐로부터의 독자성이라고 그랬어요? 타 행정으로부터의 독자성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안경찰, 얘들은 다른 행정작용에 무관입니다. 무관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 동그라미. 그래서 다른 행정청이 하면 협의의 행정경찰이야. 다른 행정이 부수되는 거. 우리는 다른 행정 부수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보안경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우리 권한과 책임. 권한을 누가 갖고 책임을 누가 지냐? 국가가 지면 국가경찰, 자치단체가 지면 자치경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경찰권 발동 시점입니다. 요거는 경찰권을 언제 행사하는가의 문제죠. 그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면 예방경찰, 사후에 하면 진압경찰이죠. 그죠? 우리 예방경찰의 정신착란자 보호조치입니다. 보호조치. 그리고 정신착란자를 제지하는 건 진압경찰이죠. 그래서 정신착란자에만 머릿속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정신착란자한테 뭘 하냐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를 당하기 전에 사전에 보호하는 조치. 요거는 사전에 하는 거니까 예방경찰인 거고요. 이 사람이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난동 부리고 있을 때 사후에 제지를 하면 진압경찰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 위해 정도 크면 비상경찰, 적으면 평시경찰입니다. 알았죠? 담당 기관이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이면 평시경찰, 군이면 비상경찰. 되나요?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법 적용. 이렇게 써두세요. 법 적용. 요걸로도 구분해요. 왜? 일반 형법이냐? 군형법이냐?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은 평시경찰이고요. 군형법을 적용하는 건 비상경찰이겠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단순히 두 문자만 따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법 적용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 두 문자 따는 사람들은 못 맞춥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이죠. 요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질서경찰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거. 그지? 그래서 요거는 강제력 수반 여부에 따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질봉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돼. 알았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요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질서경찰, 강제력 행사가 들어가면 질서경찰, 그리고 봉사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입니다.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위에 우리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 있죠. 그지? 저기에는 뭐라고 써놔? 실질이라고 써놓으세요. 실질.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저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맨 밑에 내려가서 보호법익. 이제 프랑스에서 구분하는 거죠. 보통경찰과 고등경찰입니다. 그래서 보호법익이 보다 우월한 보호법익이야. 그러면 고등경찰. 그리고 일반적인 보호법익이야. 그러면 보통경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입니다. 우리 경찰의 임무는 경찰법과 경직법 두 곳에 있죠. 그렇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약칭이 뭐라고? 경찰법이라고. 알았죠? 국자법 쓰지 마세요. 국자로 때려버릴 거야. 우리 법제처에서 쓰고 있는 정식 약칭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쓰는 줄임말 쓰는 게 아니라. 알았죠? 제가 면접할 때 여러분들 트레이닝 항상 시키는 게 정식 약칭 쓰라 그래요. 풀네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정식적으로 법제처에서 약칭을 만들어 놨어요. 약칭을 쓰라고. 알았죠? 그래서 약칭 쓰셔야 돼요. 약칭.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줄임말 써가지고 아청법, 국자법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아청법은 정식 약칭이 뭐라 그랬어? 청소년 성보호법이에요. 청소년 성보호법. 알았죠? 면접할 때 여러분들 막 알바 이럴 거야? 아르바이트를 알바라고 할 거냐고. 그럼 안 돼요. 알았죠? 줄임말 같은 거 여러분들끼리 쓰는 말 막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정식 약칭 쓰세요. 우리 경찰법, 경직법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1호부터 8호까지 그리고 1호부터 7호까지로 약간 다르죠. 그치? 마지막 8호와 7호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일반 수권 규정이다 라고 부르죠. 됐나요? 자, 그런데 왜 경찰법은 8호까지로 돼 있고 경직법은 7호까지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치, 전면 개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법은 21년도에 전면 개정이 있었지만 경직법은 전면 개정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마지막에 도입된 뭐가 범죄 피해자 보호가 2에 2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문을 보실 때요. 몇체 몇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마지막에 도입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우리 자치경찰사무에서 감옥부터 라목까지 나와 있는데요. 감옥은 생활안전활동이죠. 여기서 생활안전에 보시면 우리 순찰, 방범, 긴급구조, 지원에 동그라미 지원. 긴급구조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소방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자, 그리고 뒤에 사회적 약자 보호, 가정, 학교, 성폭력의 예방, 예방입니다. 요 수사로 바꿔서 내면 안 돼요. 감옥은 생활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들은 예방입니다. 예방. 알았죠? 수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라목에 들어갑니다. 라목에. 그리고 특히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일부 성폭력만 자치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전체 성폭력을 수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주민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위반 행위의 지도 단속. 그런데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 동그라미 제외. 다른 행정청이 우리한테 짬 시킬까봐 이런 거 전부 다 제외시켜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교통활동의 남호, 우리 교통법규 위반, 지도 단속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에 다중운집행사, 얘들은 다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사무 보시면 학교폭력,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교통범죄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통, 요거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속도로 그리고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죠. 뺑소니라는 말을 우리 경찰이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그래서 교통사고 지침에 보면요. 뺑소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령에는 사고 후 미조치라는 정식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 후 미조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얘들은 누가 담당한다? 국가경찰이 담당합니다. 고속도로는 관할이 광범위 하잖아. 그죠? 사고 후 미조치는 강력범위잖아. 그래서 얘들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교통사고 요 조사나 수사는 누가?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자, 그리고 뒤에 공연음란입니다. 공연음란. 요거는 동네마다 바바리면 하나씩 다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거고요. 강제추행으로 바꿔서 내면 틀려요. 강제추행은 강력범입니다. 뒤에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죠. 요거는 공밀추나 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통매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공밀추는 이미 출제가 됐죠. 그지? 근데 통매음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통매음은 왜 자치경찰을 안 한다고? 통신매체 이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관할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범죄,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실종, 아동 관련 수색 및 범죄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이 수사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외울 겁니다. 학교폭력, 교통사고, 가정폭력, 소년범죄, 아동학대. 그래서 학교가 이 소년아 이렇게 외울 거야. 알았지? 학교가 이 소년아. 됐어? 학교가 이 소년아 이렇게 외울 거야. 자, 그리고
밑에 경찰의 임무 보시면 공공의 안녕, 질서, 범죄 수사, 치안 서비스 이렇게 있죠. 우리 범죄 수사 보시면 순수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공의 안녕, 질서. 공공의 안녕은 뒤에 객관적 법 질서 불가침, 국가 존립 기능성 불가침,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공공의 안녕은 뭐에 대한 불가침? 성문 법규에 대한 불가침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요? 법, 질서, 불가침.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법, 질서, 불가침이다. 알았죠? 자, 그리고 얘들은 공법적, 사법적 질서를 말합니다. 우리 원칙적으로 경찰은 사법적 질서에 개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언제는 개입할 수 있어요? 최후 수단인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 질서는 공법, 사법 둘 다입니다. 사법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그리고 밑에 공공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죠. 그치? 이거 성문규범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공공의 질서, 얘들은 불문화된 규범입니다. 점차 성문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축소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손해는 뭐라 그랬어요? 손해? 손해? 손해. 손해 뭐라 그랬어? 현저히 감소? 아니고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우리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 개연성 이런 걸로 구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체적 위험은 개별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보고 위험한 거. 그리고 추상적 위험은 일반적 추상적 고찰을 통해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것. 둘 다 경찰 개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차량의 통행량이 엄청 많을 때 무단 횡단하는 거. 이런 게 구체적 위험. 차량의 통행량이 하나도 없을 때 무단횡단하는 거. 이게 추상적 위험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우리는 개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위험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과 오상 위험으로 나뉘죠. 둘 다 위험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둘 다 위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알았죠? 둘 다 위험은 결국에는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관적 위험은 과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고요. 경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럴 때는 무슨 보상? 손실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오상 위험은요.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불러요? 추정적 위험. 추정적 위험, 잘못 추정했다. 그래서 추정적 위험, 이건 추측상 위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알았죠? 이건 이제 독일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번역한 말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상 위험, 추정적 위험, 그리고 추측상 위험 이렇게도 표현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원어를 샤인게파라고 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뒤에 보시면요. 오상위험은 과실이 있는 겁니다. 위법한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위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 공공안녕과 질서에 대한 개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불가침성 여기에서요. 무형의 권리도 보호 대상이고 경찰은 잠정적 보호만 한다. 최종적 보호는 누가? 법원이 한다. 알았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객관적 법질서 불가침성에서는요. 가벌성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찰 개입이 허용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상대방하고 막 싸우고 있지 않더라도 개입해서 말릴 수 있잖아. 선생님 하지 마세요. 하면서 개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벌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밑에 경찰상 위험 보시면요. 위험, 가까운 장래, 손해,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위험이라고 하죠. 그 밑에 구체적, 추상적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이다. 사전 배려 차원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밑에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경찰 책임자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형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따지지 않는다고.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우리 손해에 대한 뜻 한번 보시고요. 뒤에 우리 단순한 성가심 불편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위험의 분류와 위험의 인식이 있는데요. 위험의 인식에서 위험 혐의만 보겠습니다. 위험 발생 가능성 동그라미.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위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예비적 조치는 할 수 있고요. 위험 조사 동그라미. 조사 차원의 개입은 정당화됩니다. 자, 그리고 외관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경찰의 관할 보시면 광의의 경찰권이죠. 광의의 경찰권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협의의 경찰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반 통치권, 일반 동그라미,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밑에 법정, 국회는 제외 동그라미, 제외. 특별 통치권이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관할구역 내 일반 경찰권보다 우선됩니다. 그치? 관할구역 내에서라면. 그 밑에 원칙은 경찰 책임자에게만 발동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 책임자가 아닌 자에게도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경찰 긴급권이라고 부르죠. 이건 최후 수단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수사권, 밑에 치안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수사권에서 3번 보시면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 원수, 외교사절, 공무 집행 중인 미군 등은 일정 부분 제한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치안 서비스는 비권력적 작용이고요. 별도의 수권 규정은 불료라고 돼 있지. 이때 수권 규정은 무슨 수권 규정을 얘기하는 걸까? 작용법적 수권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근데 뭐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왜? 우리가 하는 임무 범위 안에는 있어야지. 그래서 경찰관이 세무서 앞에서 갑자기 책상 하나 깔아놓고 세무 상담해주지 않잖아. 왜? 조직법상 우리 임무가 아니니까.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사무일관은 조금 쉬고 지금 49분이니까 우리 5분까지 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